네, 오늘은 지난 시간 if문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 루프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변수 사용법, 펑션 만드는 방법, 펑션의 아규먼트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if 컨디셔널 절 가지고서 계산기까지 작성하는 걸 했었고요. 오늘은 루프라는 명령어, 루프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프는 이제 for 루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for라는 문을 넣고 그 뒤에 컬렉션 타입의 i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그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반복해서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 fruits라는 변수 안에 애플, 오렌지, 페어라는 세 개의 그 스트링을 배열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 중괄호 하고 콤마를 쓰게 되면 이건 배열인데요. 배열.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스트링이 순서대로 배열이라는 데이터 구조로 fruits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순서대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for라는 키워드를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변수명입니다. 아무거나 정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fruit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셨고, 이 fruits라고 있는 배열 안에 있는 fruit에 대해서 for 루프를 돌겠다. 마찬가지로 콜론으로 그 블럭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인덴테이션으로 이 블럭이 어디까지인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would you like on 이라는 문장 뒤에 fruit이라는 변수의 문자열 값을 표시하고 물음표를 실행하는 루프죠. 그러니까 얘는 실행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애플이 처음에 fruit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한 번 되고, 두 번째로 오렌지가 fruit에 들어가서 오렌지가 실행이 되고, 페어가 fruit으로 들어가서 페어 그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 for 루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라는 건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i라는 거 선언을 했는데 한번 샘플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5의 루프에 가보시면 프루츠 안에 5개, 지금 프루츠 안에 애플, 오렌지, 페어, 체리스, 그레이프스라는 5개 배열을 냈죠. 얘는 마이크 켜지신 분들 있으시면 꺼주세요. 네. 그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면 pi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fruits라는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열은 fruit equal 하고 중괄호 선언을 하시면 되고, 안에 넣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애플, 오렌지, 페어, 체리, 그레이프스라고 하는 5개의 과일을 집어넣죠. 5개의 과일. 이 fruits는 배열로 5개의 과일이 들어갔고, 이거를 루프를 돌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얘도 for I in fruits 하면은 for I in fruits라고 하고, 그 루프들 블록을 콜론으로 집어넣으시고 print i를 한번 해보고 간단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상한 대로 나오는지 보시는 것처럼 i는 인덱스로 지금 넘버 1, 2, 3, 4, 5, 6 이렇게. 요건 좀 이상하네요.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죠. 넘버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파일을 실행시켰네요. 지금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네, fruits에 있는 게 하나씩 그 i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에.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다. 요 값은 변수다.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수명을 여기서는 fruit로 바꿔서 would you like하고 포맷문을 이용해서 요 위치에다가 과일명을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해보면, 네, fruits 하나, 둘, 셋, 넷, 5개씩
차례대로 문장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거 똑같이 쓰는 거 이거 아이디가 달라서 모두 더. 네, 지금 아까는 i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었었는데 이번엔 fruit이라는 변수에다가 그 fruits의 배열에 있는 걸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배열이 모두 실행이 될 때까지 루프를 돌면서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해 봤습니다. 이게 루프문이고요. 그러니까 for loop죠, for loop. 앞에다가는 사용할 변수, 뒤에 거는 그 컬렉션에 해당하는 변수. 컬렉션, 배열 또는 뭐 기타 컬렉션 자료 구조들. 그 포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i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어떻게 바뀔까요? i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변수명을 바꿨으니까 i라고 바꿔서 인쇄시켜줘야 되죠. 실행을 해보면 네 똑같이 변함없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은 요 첫 번째 항목의 것은 변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수. 그리고 그 변수명을 가지고 루프를 돌면서 뭔가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ange라는 것이 있어요. 파이썬에는 range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range 1에서 10일까지를 그 넘버라는 변수에다 넣어서 무언가를 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range는 파이썬의 built-in 펑션이다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range 일단 first number하고 콤마하고 그다음에 end number를 가지고 그 range에 있는 변수들을 assign 할 수 있다. 근데 엔딩 넘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1부터 10일까지인데 10일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의 숫자 레인지가 어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 레인지는 그 파이썬의 새로운 함수입니다. 함수를 뭐 지난번 인풋도 받고 프린트도 받고 이렇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있는 메서드들 보셨는데 레인지도 그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변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일까지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변수가 이 렌지 함수를 통해서 배열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렇죠? 렌지로. 그래서 그 넘버는 실질적 그 배열 중에서 첫 번째 거부터 그 끝에 넘버까지 한 번씩 계속 루프를 돌면서 출력을 하니까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파이썬에서 range라는 함수, 그 다음에 루프문에서 range를 이용해서 그 range에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하는 걸 봤습니다. 앞에서 본 건 이제 for loop고요. for loop, for. 그러니까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건 while loop인데, while loop는 while 안에 조건 값이 true인 동안 그 블럭을 실행을 하는 것이 while문입니다. while. 그러니까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템프라는 변수에 37을 집어넣고 37이 32보다 크면 이게 true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true인 동안 요 print the water is not frozen이라는 함수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언제까지 출력하냐면 얘가 false가 될 때까지. 여기 보면 템프 해놓고 -1 equal 1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무슨 기호냐면 템프 그러니까 타이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템프 equal 템프 -1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템프의 값을 원래 템프에서 하나씩 빼라 그랬으니까 이 템프의 변수가 요걸 한 번 지나갈 때마다 1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37이었는데 1 빼니까 36. 근데 아직 크니까 한 번 더 돌아가서 35, 34, 32. 32가 되면 얘가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면 더 이상 이 파일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2가 되면 water become ice at 32 degrees Fahrenheit
true라는 걸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게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그 조건이 true인 동안 계속 실행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emp f는 40인데 32보다 큰 동안 이 문장을 프린트해라라고 하면 얘는 계속 42잖아요. 그래서 temp f를 바꾸는 문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계속 true이기 때문에 이 the water is 40 degree라는 거를 무한 출력하게 됩니다. 왜냐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while문을.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금 예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요 기호는 뭐하고 동일하냐면 temp 마이너스 요것과 동일합니다. 요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템프에 들어온 값을 40에서 1 빼서 39를 다시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럼 39가 되고 39 들어온 게 1 빼면 38 되고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네, 40부터 1씩 쭉 줄다가 32가 되면 이 while문이 false가 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타이핑은 뭐와 똑같냐면 temp f 마이너스 네,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타이핑 하는데 좀 타이핑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축해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오늘 대부분의 언어가 다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씩 빠지면서. 방금 파일 루프를 보셨고, 그 다음에 파일 루프 컨트롤. 컨트롤은 뭐냐면, 이제 파일 루프는 계속 그 루프를 계속 실행하잖아요. 근데 그 루프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루프를 계속 도는데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그 루프를 중단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break라는 키워드를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그 루프가 종료가 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루프를 계속 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break라고 해버리면 루프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바로 루프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40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루프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종료가 됐죠. 그렇죠?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러니까 루프를 종료할 때 컨티뉴는 뭐냐면요. 내가 특정 조건이 되면 그 루프를 계속 실행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값이 굉장히 계속 연속해서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이 특정 값일 때는 이 루프의 어떤 조건을 실행하고 싶지 않으면 컨티뉴라고 하게 되면 이 아까 브레이크는 여기서 빠져나갔고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다시 조건으로 올라갑니다. 요 밑에를 실행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컨티뉴를 하면 얘는 40에서 빼기를 못 하니까 40을 계속 출력하면서 무한 루프에 빠지겠죠. 실행해 보면 네, 무한 루프에 빠지죠. 왜냐면 continue라는 명령은 그 밑에를 실행하지 않고 루프의 조건으로 다시 올라가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break, continue. 이 컨트롤은 if 아까 for loop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while loop에서도 적용이 되고 똑같습니다. 패스는 뭐냐면 이 루프에 패스가 나타나면 스킵해라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예제는 여기 밑에서 좀 볼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테스트 코드 작성하실 때 보게 되실 거고요. The pass statement skip any part of this loop, the loop where pass appears. 그러니까 패스가 나타나는 부분을 스킵하게 된다. 조금 스킵과 컨티뉴하고 패스하고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때 쓰냐면은 패스를 지워야 된다. 프로덕션에 내보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개발할 때 임시적으로 테스트하거나 할 때 쓰는 명령어처럼 보이죠. 그렇죠? 패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브레이크문을 어디서 쓸 수 있냐? 간단히 우리가 해보긴 했는데 지금 40에서 1도씩 떨어지면서 계속 출력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템프의 온도가 33이 되면 원래는 얘가 32까지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템프가 33이 되면 브레이크 해라. 그러면은
여기로 올라가지 않고 바깥으로 바로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출력이 33까지 되고 끝나겠죠. 그쵸? 34까지 출력하고 끝났네요. 그쵸? 34. 왜냐하면 34, 여기서 34를 출력하고 34에서 1 빼면 33이 됐으니까 33일 때 브레이크니까 33 이하로는 출력을 못하고 바로 나간 겁니다. 네. 그쵸? 이 부분. 이게 브레이크문. 그 다음에 레인지. 아까 그 for loop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for loop에서도. 이번에 continue문을 쓰는 거. continue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레인지 1에서 11 했으니까 얘는 1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들이 순서대로 넘버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근데 7이 됐을 때는 we are skip number 7이라는 걸 출력하고 continue. 그러니까 그 밑에를 실행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7이 아닌 숫자들은 조건문 했는데 7이 아니니까 다음 print this is the number 몇 이렇게 해서 1 출력하고 2 출력하고 3 출력하고 쭉 출력을 할 텐데 7이 되면 이 조건이 true가 되면서 요 블럭 안으로 if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we are skipping 7 하고서 continue 하니까 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요 문장이 출력이 안 되겠죠. 7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8에 대해서는 다시 if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출력이 되고. continue 저게 이제 continue문 사용하는 방법. 브레이크는 루프를 종료하는 거고 continue는 위로 그 루프의 시작으로 올라가는 거다. 실행을 시켜보면 네, 1, 2, 3, 4, 5, 6, 7 갔을 때 if문에 들어가니까 we are skipping number 7을 출력을 하고 그 밑에 this is the number 7이라는 걸 출력하지 않고 continue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서 7 다음인 8이 시작이 돼서 8, 9, 1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2, 3, 4, 5, 6, 8, 9, 10 이런 식으로 이게 continue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네, 루프를 실행하고 있는데 특정 조건이 되면 다시 다음으로 넘기려고 할 때, 그렇죠? 이제 패스가 있죠. 패스를 어떨 때 쓰는지 볼게요. 마침내 이제 finally we will work with the pass statement. pass statement allows to skip over entire part of our code. 그러니까 우리 코드 전부를 스킵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for loop 안에서 패스를 구현할 건데 instead continue라는 키워드 대신에 패스를 구현할 거다. 그리고 이 패스는 인덴테이션 레벨 똑같이 패스는 이제 새로운 요 if문에서 다음 그 if문 블록 안에 들어가는 인덴테이션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해보면 3이 딱 됐을 때 패스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원래 컨티뉴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패스랑 컨티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냥 스킵하는 거니까 스킵하고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컨티뉴랑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왜 패스를 쓰느냐, 왜 패스를 쓰는지. 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예, 제가 그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패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while loop 안에서 calculator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on이라는 게 있어요. while on. 자, 이 부분 조금 다시 같이 읽어보면 자, 우리 앞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거를 if문과 else문을 가지고서 구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함수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딱 한 번 실행하고 끝나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계산기는 실행을 해보면 계산기가 아니고 캘큘레이터 계산기는 실행을 해보면 뭐 덧셈 하고 1 받고 2 받으면 한 번 딱 계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계산기는 계속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계산기 일반적으로 계속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while문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함수를 계속 종료되지 않고 계속 실행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while문을 보통 쓰는데 우리는 in order to make a while loop, we are going to create our own button. 그래서 이 on이 true이면, 그러니까 계산기를 on하면, 그러니까 true면은 이제 이 while문이 여기가 true면 얘가 계속 이거 자체를 조건 자체 값을 true라고 줬으니까 얘가 이 루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코드를 계속 실행시키겠죠. 계속.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계산을 계속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hile 루프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그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만들었던 함수 코드에 on이라는 변수 하나 더 추가하고 그 on의 변수의 값을 예제 코드 복사해서 네. 그 앞에서 만들었던 계산기 코드에 그 on이라는 변수 하나 넣은 거죠, 추가로. 그래서 그 on의 변수의 값을 true로 줬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그 계산기 함수를 요 문장을 하나씩 실행을 시켰었죠, 그렇죠? 계산기 코드를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제가 기존 코드에 덮어서 쓰게 되네요. 네, 기존 코드는 보시면 인풋을 받아서 그 인풋의 조건에 따라서 딱 한 번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while 루프 안에 방금 우리가 계산 한 번 한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를 while 루프 안에 넣고 그 on의 변수를 true로 주면 얘가 계속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true니까요. 실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실행하고. 그러니까 while 문을 해서 마이너스 4, 2, 4, 2 하게 되면 2가 계산되고 다시 루프에 의해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가 실행이 되죠. 그렇죠? 잘못된 오퍼레이터를 넣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 while 루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실행되는. 네, 여기까지 루프에 대해서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루프 우리가 보면 for 루프, for라는 키워드, 변수, in, 그 다음에 컬렉션 변수, 그러니까 배열 같은 컬렉션 변수, 그 다음에 range라는 함수 배웠고요. range라는 함수. 네, range라는 함수 쓰면 이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보다 작은 숫자까지 그 배열을 반환한다. 그래서 이렇게 range 1부터 11까지 하면 1부터 10까지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이 반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걔를 루프에서 실행시키면 넘버에는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for 루프 말고 while 루프는 이 안에 조건이 true인 동안 계속 실행이 된다. 이게 true가 아니고 false가 되면 이 루프를 빠져나온다. 그래서 37을 처음 넣고 1씩 계속 감소시키면서 얘가 32가 되면 false가 되니까 그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while문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빼기를 좀 쉽게 하는 그 약어다. temp f equal temp f 마이너스 1이라고 원래 써야 되는데 그 똑같은 거 타입하는 게 반복되니까 빠르게 쓰려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루프 안에서 브레이크를 하면 만나면 무조건 루프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컨티뉴를 만나면 그 루프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거고 패스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블럭을 무시하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다시 얘가 나오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실행하는데 조건문을 가지고서 패스를 해서 통과시키는 예 한번 받고 만든 코드 받고 그다음에 while문에서 on을 가지고 무한 실행을 시키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5의 루프고요. 다음은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의 컬렉션이다. 그다음에 그 타입은 상관이 없다. 어떠한 타입이든 간에 그 하나의 리스트에는 그 타입에 상관없는 값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컬렉션도 가질 수가 있다. 리스트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리스트라고 하면은 하나의 리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목록이 있으면 하나의 목록이 쭉 있는데 그 목록에는 뭐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타입도 들어갈 수 있는데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리스트를 그 리스트 안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 리스트 안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는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그 안에 값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인덱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아이템의 순서, 그러니까 리스트니까 아이템이 어떤 순서대로 쭉 붙어 있겠죠, 그렇죠? 목록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 아이템을 찾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이템, 뭐 일곱 번째 아이템, 그게 인덱스죠, 인덱스. 그게 리스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프루츠라고 한 것도 스트링이 들어있는 리스트죠, 리스트. 프루츠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를 인덱스를 가지고도 당연히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뭐 인티저, 스트링 이게 섞여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리스트에. 그다음에 이 리스트를 아마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그거를 좀 자주 쓰는 것들은 미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메서드들이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어펜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존에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피치, 페어, 애플이 있는데 거기에 오렌지를 추가하고 싶으면 그 리스트 변수 명점 어펜드라는 펑션을 써서 이 뒤에다가 오렌지를 붙일 수가 있다. 그렇죠? 실행시켜 보면 이 네 개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또 우리 코드니까 그러면 챕터 6 그렇죠? 보면 fruits하고 years를 두 개를 프린트 함수로 프린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ruits 뒤에다가 오렌지를 붙이고 다시 fruits를 인쇄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선택이 안 되고 지금 계산기가 선택이 되거든요. 얘를 선택해서 실행을 시키면 얘가 제가 파일명을 파이라고 쓰지 않아서 얘가 파이썬 모듈로 인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리네임을 통해서. 리네임이 새로 추가할게요. 그냥 파이썬 파일. 네, 제가 그냥 파일로 생성해서 확장자 py가 붙지를 않아서 이 인텔리제이가 파이썬 스크립트로 인식을 안 했어요. 다시 이번 인식을 했으니까 실행을 시켜보면 네, 메뉴가 나오죠. 그런 메뉴가. 네, 첫 번째 거 프루츠, 그렇죠? 프루츠 배열 리스트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어즈 리스트가 출력이 뒤이어서 된 걸 볼 수가 있고 프루츠 뒤에다가 오렌지를 어펜드 함수를 써서 추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펜드를 가지고 추가할 수 있다. 어펜드. 그러니까 리스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스트에는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리스트를 더
조차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appe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리스트에 어떤 값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extend는 뭐냐면 아까 프린트 그 두 개의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fruits하고 years하고. 근데 나는 사실은 이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그럼 fruits에다가 extend years 하면은 fruits 리스트에 내가 years fruits 리스트에 이 years 리스트를 확장하겠다.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붙이겠다는 거. extend를 이용해서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append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미 리스트로 존재하는 걸 extend해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해보면 실행을 해보시면 네 처음에 프린트를 안 했네요. 프린트 fruits 네 처음에 fruit 따로 이어 따로 출력했죠. 그 다음에 fruit에다 이어를 extend 하니까 두 개의 배열이 두 개의 리스트가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메서드를 배웠어요. 하나는 append가 있고 하나는 extend가 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그럼 이제 지우는 거 알아봐야겠죠. 지우는 거. 지우는 거는 내가 뭘 지우고 싶어라고 remov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보면 지금 이 예에서는 오렌지를 지우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프루츠 안에 오렌지가 안 들어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는 게 없으면 리스트에 없어서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난다는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프루츠 안에는 우리가 오렌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렌지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프루츠, 오렌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여기가 에러가 나면 뒤에는 실행이 안 되죠. 그렇죠? 실행이 안 되고 요 에러 난 위치에서 딱 멈춥니다. 그다음에 팝이라는 게 있어요. 팝. 이건 뭐냐면은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없애고 싶어요. 근데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그거를 없앤 거를 가져온 걸 쓰고 싶어요. 그럴 때 팝이라는 걸 쓸 수 있다. 팝 메서드는 그러니까 어느 아이템을 팝할 건지 팝이니까 꺼내는 거거든요. 꺼내는 거. 그러니까 프루츠에서 팝 제로를 하면 프루츠에서 팝 제로를 하면 제로를 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루츠 팝 제로. 출력을 해야죠. 그렇죠? 프루츠를 출력해 보면 네. 첫 번째 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팝은 앞에 거부터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꺼내면서 뭔가를 처리하고 싶으면은 팝이라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팝이라는 메서드. 그다음에 그 sort라는 메서드를 가지고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정렬. 근데 정렬은 숫자에 대해서만 정렬이 돼요. 숫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프루트를 소트해 보면은 얘는 소트할 수 없다라고 되죠. 왜냐면 스트링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숫자로 넣으면 숫자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소트를 하면 요 숫자들이 순서대로 다시 정렬돼서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면 네. 4, 5, 17, 20.458 그러니까 인티저하고 플로트는 같이 섞어서 정렬되죠. 왜냐면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인티저하고 플로트는. 그래서 소트를 쓰면 간단하게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정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데이터가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처리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소팅해서 작은 거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소트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어떤 for loop를 쓰든가 while loop를 쓰든가 아니면 팝을 쓰든가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내가 리스트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거, in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포문에서 in은 이 fruits에 in 한 다음에 여기에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수. 그래서 그 fruits에 있는 걸 순서대로 그 변수에 넣어주는 거였는데 for loop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애플이 요 안에 있냐를 true, false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in이라는 키워드를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ruits 안에 얘가 있냐 없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로 반환하겠죠. 실행을 해보면 네, 애플이 보면 여기 애플즈잖아요. 애플즈. 여기는 애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스트링은 없기 때문에 false가 반환이 됐습니다. 얘를 애플즈라고 고쳐서 실행을 해보면 네, true. 애플 있어. fruits 안에 애플즈 있어. 라고 이렇게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다. in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컬렉션 안에 무슨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count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애플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 들었는지를 count 함수를 가지고도 셀 수도 있습니다. 셀 수도.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점을 찍어보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설명서 찾아보면 도움말 찾아보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count라는 게 있어서 카운트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pairs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고 싶어 라고 하면 카운트 함수를 쓰면 예, 페어가 하나 있어 라고 이렇게 반환이 되죠. 이 카운트 함수.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함수도 있는데 인덱스는 뭐냐면 그 값이 들어있는 거 위치에 인덱스를 반환하는 거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0번째에 있는 거지, 얘는 피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루츠의 인덱스를 알고 싶어. 점 인덱스. 페어스 해볼게요, 페어스. 페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보면 두 번째 인덱스. 이게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스트의 인덱스는 0부터. 인덱스 0번이 첫 번째 거예요. 그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그러면 애플즈가 지금 두 개 들었잖아요. 애플즈가. 세 개 들었네요. 하나, 둘, 셋. 이 경우에는 애플즈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볼게요. 세보면 첫 번째 거, 제일 빠른 인덱스만 반환을 합니다. 제일 빠른 인덱스. 세 개 만든지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카운트, 애플즈. 하나, 세 개. 그쵸? 카운트는 그 값이 몇 번 들었는지 세는 거고, 인덱스는 그 값이 나타나는 제일 빠른 인덱스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세 개가 들었지만 여기 0번째, 첫 번째에서 애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건 이제 방금 얘기한 본 것처럼 어떤 데이터 컬렉션이고, 그거는 아무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로 가지고 인티저도 가질 수 있고, 스트링도 가질 수 있고, 섞어서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또 다른 인덱스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덱스 안에 이 이어 자체를 값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루츠를 한번 출력해 보면 네,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간 거, 값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리스트 안에 다른 컬렉션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리스트만 보고 있는데 그 자료 구조에는 딕셔너리 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튜플 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것들은 다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컬렉션. 어떤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거 컬렉션. 그다음에 당연히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그 값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팅 같은 걸 가지고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아이템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다양한 메소드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거 했던 건데 지금 다시 또 나오네. 제가 스크롤을 했나요? 익스텐드. 지금 한번 복습하는 겸 하면서 보면은 리스트에는 어펜드 메소드로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드를 가지고서 다른 배열을 두 개의 배열을 하나의 배열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익스텐드를 가지고 익스텐딩 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를 가지고 특정 값을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리무브, 그다음에 팝은 무조건 이 0번째, 아까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거라고 그랬죠.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리스트에서. 그래서 지우면서 빼내는 겁니다. 그게 팝이고, 그다음에 소트를 하면 순서대로 소팅을 하는데, 소트는 파이썬에서는 숫자만 된다. 문자열 소팅은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in이라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이 컬렉션 안에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명령어다. 그러니까 포문에서는 여기에 변수명을 주면 이 배열 안에 있는 애들을 그 변수에 하나 반환해서 어떤 루프를 돌았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애플 in fruits 하면 fruits 배열 안에, 리스트 안에 애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true와 false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애플은 없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고, 애플즈는 지금 3개 들어있죠? 있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한다. 네.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애플즈가 있는 것에 그 리스트 중에 어느 인덱스에 애플이 들어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애플이 3개가 들어있죠? 3개가 들어있는데 제일 빠른 인덱스를 반환한다. 그래서 fruits.index apples 하면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니까 0, 1, 1을 반환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챕터 6입니다. 챕터 6 이렇게 해서 리스트까지, 루프 리스트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